이번에는요, 인권 발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인권의 개념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또 인권의 영역, 인권을 보장해주는 영역이 어떻게 발달해 왔고, 정책이 어떻게 발달해 왔고, 이런 총체적으로 인권 발달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는요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를 우선 참조하시고요. 인권 발달 역사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되게 일반적으로 인권 발달의 역사를 제1차 인권혁명과 제2차 인권혁명으로 구분합니다. 제1차 인권혁명이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자연법을 중심으로 인권혁명이 이루어졌다면, 제2차 인권혁명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선언이나 법을 통해서 인권혁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삭히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또는 제1인권세대, 제2인권세대, 제3인권세대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또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은요, 청색인권, 적색인권, 녹색인권, 갈색인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권을 구분할 때요, 1차 인권혁명, 2차 인권혁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인권혁명이란 18세기 말에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잘 알죠?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그 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요구로서, 인권에 대한 요구로서요, 주로 자연권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당연히 사람에게 이 정도는 보장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자연권에 호소했다는 것이죠. 2차 인권혁명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인권 요구이고, 세계 인권선언을 주창한 유엔 등의 국제기구가 인권 요구 주체의 핵심에 자리합니다. 한마디로 제2차 인권혁명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법적으로 어떤 세계 협약, 세계 어떤 조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협약하고 함께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하는 그런 인권혁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삭이라는 학자는요, 인권의 발달의 역사를 세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제1인권세대, 시민권, 정치적 영역의 인권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시민권, 정치적 권리, 이것이 제1인권세대에서 주장한 권리고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시민으로서 대우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제2인권세대는 경제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 문화적인 권리, 이런 영역에서의 인권 보장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동이라든지 근로 이런 부분들,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고요. 그다음에 제3인권세대입니다. 제3인권세대는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 간 연대와 국제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것, 각 나라가 평등하게 발달해 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몇몇 나라만 지켜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대해서 함께 인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강조되었던 세대가 제3인권 세대입니다. 자, 이제 요한 갈퉁이
무지갯빛 인권을 위한 대화라는 책에서 요한 갈통은 인권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더 블루, 청색 인권. 두 번째, 적색 인권, 녹색 인권, 갈색 인권입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청색 인권은 더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루 칼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프랑스 혁명 등 제1차 인권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 즉 블루 칼라라고 불렸던 부르주아가 주도한 혁명이고요. 적색 인권은요, 더 레드 칼라라고 이야기하죠. 노동자, 농민 등이 추구했던, 요구했던 인권의 권리고요. 그 다음에 세대에 이어지는 것이 녹색 인권입니다. 더 그린, 여성, 아동, 소수자, 이주민, 원주민, 즉 사회적인 어떤 약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요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 세대의 갈색 인권, 비서구권과 제3세계가 스스로 자기의 어떤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자기들의 문화를 약소국이나 소수국가의 문화를 존중받는, 가치 있게 여김을 받는 그런 문화 상대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인권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권 발달의 역사, 갈등의 역사 구분을 보고요. 교재는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를 확인하시면서 함께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색 인권입니다. 더 블루, 1차 인권혁명. 18세기에 부르주아가 누구예요? 유럽 봉건시대의 중소상공업자 시민이죠. 이들이 주도한 인권운동을 청색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들이죠. 부르주아 계층이 주도했다. 그래서 더 블루 칼라, 더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는요, 미국의 독립혁명의 어떤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던 존 로크, 또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던 장자크 루소 등 자연법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기존 실정법에 대항할 만한 사상이나 이념의 논리적 체계성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적인 인권을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이 청색 인권에서는 뭐예요? 로크, 루소 등의 자연법 사상가들이 체계화시켜 놓은 그 영향을 받아서 처음부터 아예 기존 실정법에 대항할 만한 사상이나 이념적 체계성을 갖추고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을 실정법에 우선하는 권리, 자연권으로 인정할 만큼 인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강조했고, 자연권,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적으로 모든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국의 독립혁명의 정치적인 어떤 사상의 기본이 되었던 존 로크와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체계가 되었던 루소, 장자크 루소의 어떤 사상을 약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존 로크는요, 인권은 자연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권,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자유권, 누구든지 자유를 누리는 권리, 그 다음에 재산권,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모으고 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이런 권리, 자연권이다. 인권에 대해서 세 가지 불가론을 내세웠습니다. 불가분의 권리, 인권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부분은 인권을 보장해주고 어떤 부분은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권은 다 같은 총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불가 양도 권리. 내 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침 권리.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국가의 권력의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반면에요, 장작 루소는요, 국가가 안정적으로 건설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운영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권을 일정 부분 국가에 양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대신 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생활 전반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장작 존 로커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권력이 개인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개입해서는 안 되고요. 안 된다고 했고, 루소는요, 국가 건설에서는 주권 양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대신 국가는 그 사회 개개인 구성원의 생활 전반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색인권의 한계입니다. 인권의 대상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교양과 재산을 가진 성인 남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대상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성인 남성에 대해서만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인권의 영역을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하지 못했고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을,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침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유, 그러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생명을 침해당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재산을 침해당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적색인권입니다. 2차 인권혁명.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에도 진행 중인 인권운동으로서 요구 주체는요, 주로 노동자, 농민, 무산계급들, 주로 실업자들이 되겠죠. 실업자들이며, 인권 요구 영역은요, 주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의 2월혁명, 파리코민,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국제노동기구 창설, ILO,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등을 들 수 있고요. 의의로 적색인권의 의의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 측면을 강조하지만 시민적, 정치적 측면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청색인권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가 제한적이던 것을 남성 노동자 계급과 여성까지도 확대시켰습니다. 청색인권에서는 어땠어요? 어떤 일정 부분의 교양과 재산을 가진 남성들에 대한 인권만을 인권으로 여겼다면, 이 적색인권에서는 남성 노동자 계급과 여성까지도, 그들의 인권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인권으로 확대시켰다라는 겁니다. 인권의 적용 대상 및 영역의 보편화에 대해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적용이 대상이 넓어졌고요, 영역도 여러 가지로 보편화되었다. 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게 해서 각종 인권선언 및 규약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국제노동기구 ILO가 창설되었고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인권입니다. 녹색인권. 여성, 아동, 소수자, 이주민, 원주민 등이 요구한 권리고요. 그러니까 주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요구한 약자들의 관심을 갖는 권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발전권, 사회의 불공정한 국제 질서를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좀 약소국, 개발도상국들이 불공정을 당하지 않고 부정함을 당하지 않고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래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 다음에 환경권입니다. 세계의 환경을 지키는 권리.
그 다음에 평화권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전체적인 평화를 지키는 권리죠. 약소국이라고 해서 평화를 침해당하지 않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인권 목록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두 부분에서 주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는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요, 국제사회에서의 약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발전권, 평화권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대해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어떤 지켜야 될 것들, 환경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주민을 포함한 세계화로 인해서 이주민을 포함한 인권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인권 패러다임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계층에 대해서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걸 생각했다면 이제 이 인권 패러다임이 확장되어서 세계 전체를 놓고 인권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권, 환경권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약소국들의 권리를 강자들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인권들이 지켜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또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환경이 파괴된다면요. 환경 파괴로 인한 어려움, 문제들, 곤란, 질병 이런 것들은 환경 파괴를 당한 그 나라가 가장 먼저 겪을 것이지만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함께 겪게 되는 문제죠. 그래서 함께 이러한 각 나라의 인권을, 각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줄 때 온 세계가 함께 행복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은 보편적 권리예요. 도덕적 권리입니다. 즉 인권은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다 인권을 보장받아야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사회적인 강자들은 자기 스스로 인권을 지킬 힘이 있어요. 아니 인권 이상의 권리를 행사할 능력과 힘이 있어요. 반면에요, 사회적인 약자는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자기의 인권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도덕적 권리 마찬가지예요. 강자들은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반면에 사회적인 약자들은요, 자신의 도덕적인 양심마저 침해당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녹색인권은요, 보편적 도덕적 권리인 이 인권을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누려야 할 그 인권, 거기에 특별히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시사해 주었습니다. 약소국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약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 녹색인권이죠. 또 하나요, 인권은 국내뿐 아니라 국가 간 국제적인 수준에서 실행될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권이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권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권, 발전권, 평화권 이런 것들은 어떤 한 국가에서만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국가 간 연대, 국제적인 어떤 연합, 함께 그것을 지켜가는 것, 의무를 지켜가는 것, 환경에 대한, 평화에 대한, 발전권에 대한 의무를 지켜가는 것, 보장해주는 것, 약소국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인권이, 세계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제적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했던 것이 녹색 인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시, 3차시 여러분 잘 학습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또 강의실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